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저번 시간에 오행의 상생, 상극, 역극까지 했었죠. 예. 자, 이 행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움직인다. 운행할 때도 쓰고 움직인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게 나아간다는 뜻이고 요게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예,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게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가고 물러나는, 그게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진행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라고 공부하는, 오늘 여태까지 그전 시간에 했던 오행의 상생, 상극, 역극의 관계는 오행이 서로 유관성을 가지면서 에너지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리고 밀리고 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렴하는 작용들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오행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음양의 균형을 찾자. 오행의 균형을 찾자. 오행의 균형이 깨질 때는 어떤가? 한쪽으로서의 강한 에너지가 약한 걸 극하게 되고, 강한 극을 받는데 병이 생기게 되고 에너지 손실이 되고, 그게 우리 육신으로 바꾸었을 때 가족관계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요 표를 한번 봤습니까? 샘플링으로. 지금 이런 경우에 오행 중 어느 에너지가 강합니까? 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 그 수의 에너지가 강하면 이 강한 놈을 풀어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굶기는 방법이죠. 굶기는 방법은 뭡니까? 금을 줄이는 거. 금이 금생수 하기 때문에 먹는 걸 줄이는 거. 아울러 배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가 배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행 중 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임자일에 묘목이 뭐다? 공망이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력, 식상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살겠습니까? 속에 담아두겠습니까? 담아두죠. 안 그래도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야 되면서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이거는 목적 없이 안에서 담겨있는 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게 먹이는 걸 줄이고 배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먹이는 거 가지고 있고 배출 안 되고, 아울러서 이 많은 물이 뭔가에 써야 되는데 그 쓰임이 또 뭡니까? 죄를 취함입니다. 화를 봐야 되는데 화가 이 사주에 약하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한 3년, 4년 차에 어떤 공부든지 한번 갈등이 옵니다. 보통 좀 껍데기를 안다 할 때 갈등이 와요. 모를 때는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는 거 노란 개나리 가방 들고 학교 갈 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댕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근심 걱정이 생기죠. 요즘은 3, 4학년부터 생기더라고. 그리고 3, 4학년 때 학력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저희들하고 달리. 근데 이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껍데기를 조금 알 때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저는 뭐였냐면, 따지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지게 됩니다. 따지면, 근데 뭘 피해가게 되냐면, 개론적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운, 세운, 그 다음에 충형, 해파, 합,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 보면 근본적으로 오행이라는 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워지시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음양을 보시면 되고 오행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오행에 출발해서 지금 가장 근본이 되는 상생, 상극, 역극을 배웠는데, 이게 그냥 암기하셔갖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과연 내 주위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두 번째로는 장모와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육신에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 개념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일간 뭔지 다 아십니까? 사주명식 아십니까? 예, 일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신금인지 경금인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 고마금. 예. 잘 까다묻었습니다. 자꾸 좀 잊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긴 어떻게, 우리, 진사장님, 병화에 해당이 된다. 또 우리 뒤에 사장님, 무토, 병화, 무토, 을모, 간모, 병화, 간모, 경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병화를 기준으로, 하여튼 화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은 다 배우셨는데, 자, 화를 기준으로 보면, 시어머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2차 함수인데, 시어머니를 찾기 어려우면 남편을 찾으면 되죠? 자, 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극하는 관계가 남편이 된다, 그죠? 남친이 된다. 이 남친의 엄마가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시집 안 간 사람은 시어머니 없죠? 그래서 이제 요게 금이 시모가 됩니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극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재난점이 생긴다. 에너지로 보면 아들이 결혼하면 그 며느리가 엄마의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서 여러분은 끊임없는 추리 소설 작가가 되시든지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될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온갖 구박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면,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며느리가 나를 구속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견제하게 되어 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상상력은 너무 이 공부에 매이지 마시고, 시어머님 입장에서 아들이 며느리를, 와이프를,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 성질대로 자기 언어 표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로 돌아 요즘 떨어져 사는 건 별개고, 떨어져 살면서는 큰 문제 생길 게 없잖아요. 같이 살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보면, 자, 아버지 입던 반바지나 팬티 어머님 입고 다닐 수도 있죠. 아들하고 관계에서 보면 영감님 마음에 안 들면 똑바로 하세요 영감, 이래 할 수 있죠. 자식 보고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표현해서 우영우영 할 수 있고, 속옷 벗으라 할 수 있고, 뭐 밥은 챙겨 먹일 수 있고, 자기 에너지를 전부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다가 며느리를 보는 순간 어느 표현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며느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남편한테도 여보 안녕히 다녀오세요. 왜? 지금 며느리 보고 배우라고. 자기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지금 며느리가 지금 새끼한테 기아를 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그때부터 구속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한테 조신하게 안 하던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보고 나면 여보 진지 드셔야지요. 아가 뭐 밥상 준비가 되었느냐? 아들아 잘 갔다 온나?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그때부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해지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걸 받으니까 이놈이 기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조선천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오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를 미워할까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기도 시어머니 되면 똑같아져. 그전까지 막 편하게 놀고 편하게 막 남편 보고 알아서 밥에 묻어 남편끼리 묻고 하다가 그때부터는 며느리 질 잡기 위해서 자기가 구속을 받아. 자, 이제 이렇게만 구속받는 관계로만 끝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슬 며느리도 어머님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렇게 조신하던 시어머님도 세월 지나면 영웅 본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욕할 거 다 하고 다 하지요. 자, 이럴 때쯤 자연의 변화는
그렇게 시어머님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부드러워지는 무언가를 탄생시킵니다. 오행 중 뭘까요? 뭘까요? 자, 이게 이제 극하는 관계가, 사주에서 극하는 관계가 순조로워지려면 그 중간자가 생기면 돼. 화극금 하던 놈이 토가 딱 생기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에너지가 가. 그래서 여러분, 이 며느리 입장에서 자식은 어떤 겁니까? 화생토, 이게 자식이 되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어. 자석이 됐든, 자식이 됐든.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놓으면 시어머니는 여태까지 극받던 관계에서 편해집니다. 손자를 통해서 토생금 받기 때문에 본색이 나와도 덜 쪽팔려요, 그때부터는. 왜? 그러고 손자라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미운 게 새끼를 낳은 고기 내를 생해주니까 나의 시어머니로 보면 손자가 나의 엄마와 같은 거야. 예전에 벌써 돌아가신 엄마가 새로 오신 것과 같아. 그러니 어디 나가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죠. 우리 손자가 내가 들어가면 할매라고 부르고 아가 1+1을 가르쳤는데 100 곱하기 100도 알더라. 그러면서 생짜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그게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구디에 이렇게 지내면 에너지 순환이 이루어지죠. 아울러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수는 자기 자식이 되죠.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화는 누가 됩니까? 화의 엄마는. 그래서 요즘은 아닙니다만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만나면 누가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칠 일은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궁극적인 에너지에서는 시어머님이 우위권을 갖습니다. 긍긍목. 그런데 긍긍목 하는데 내 아들이 있는 한은 사돈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사로 죽었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이 장모 입장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뭐 때문에? 여기 오차 못하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이 금이 흉폭하게 사돈을 때려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요 자식이 있는 한은 에너지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니까 한 집이 몇 세대가 살아야 건강하다? 3세대.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모를 입양하면 월급을 줘요, 달달이. 입양해서. 그래서 어떤 놈들이 생기냐면 노인 한 분을 입양해서 어머님으로 모시면, 간택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준다 이러면 할머니한테는 50만 원만 줘도 되거든. 그 100만 원 난감물라고. 근데 사회적으로 왜 그걸 알면서도 하는가? 한 집이 3세대가 살면 자연적인 융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흩어지던 가족이 앞으로 5년, 10년 뒤만 생각하면 붙어 삽니다, 또. 우리가 황토집 좋다고 찜질방에 돈 주고 가듯이 옛날에는 그 흙집 다 버리고 도시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파트 못 살아가 안달복달지기고 하던 때가 왔는데 아파트에 가니까 아토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랫목 우물 구분 없어가지고 감기를 1년 내도록 달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내과가 제일 잘 되는데 아파트 밀집촌 아닙니까? 1년 내도록 아프거든.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콧물 좀 띵 나오면 이래 하고 말았지. 병원 가고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상 없이 컸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도 깊어지는 기고 온갖 것 없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아토피가 와서 간지러웠다가 좀 괜찮아지는가 하면 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혹도 났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 없다고. 그런데 다시 그래서 황토집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3세대가 같이 사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로 봐서, 자, 그러면 또 여기 이제 장모하고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라는 놈을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 이게 명리학의 시작이자 어쩌면 끝이 됩니다. 자, 아까 간목 쓰신다 했습니까? 간목의 목으로 이제 봅니다. 자, 목이란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목이란 놈으로 보면, 목이란 놈으로 보면, 장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못 찾죠? 이것도 이 참수다. 장모를 바로 못 찾으니까, 나의 와이프를 찾는다. 나의 와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토지요. 이게 나의 부인이다. 내가 극하여. 부인이다. 그러면은, 장모는 어디 있어요? 자, 사이가 평소에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현명한 친정엄마는 딸네 집에 놀러가서 일주일 사십시오. 요놈이 아무리 황당무계한 놈이라도 요거 극하는 관계에 바로 극하고 있다가 장모가 딱 출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과 화생토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만 있을 때는 싸워도 장모 있을 때는 못 싸웁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에너지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의 장모는, 이렇게 순환작용에서의 장모는 사이를 옛날 어른들 백년 손님같이 대하라. 이게 꼭 귀하게, 어렵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자기 부모같이 받아들일 때, 자기로 보면 부모죠, 오행상으로 보면. 사이가 자기 부모하고 같은 게야. 우리 동양의 사고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받은 걸 가지고 화생토로만 가버리면, 그럼 옛날의 엄마들은 우리가 요 중간으로 보면, 나의 자식과 부모가 있으면 누구부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부터 생각했죠? 요즘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자식부터 생각하니까 요즘은 오히려 장모가 빠져야 될지도 몰라. 이게 여기다 힘을 더 실어주지. 이걸 못 이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 나는 딸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 사이의 에너지를 내가 뒤받아서 딸하고 조절해주는 작용인지, 내가 오히려 딸내한테 가가지고 에너지를 확 실어주가 이놈이 못 견디게 가 이혼을 시킬 낀지, 그걸 우리가 다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장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인은 나의 엄마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의 엄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장인이 사이 대하는 거를 엄마가 자식같이 대해주는지, 그러면 필히 뭐 다른 거 없어요. 장인이 사이를 인정해주고 자식같이 안아주면 그 사이는 장모를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면, 저 자식 저거 말이지 하는 것도 띠미하고, 저런 거한테 어째 내가 딸을 보냈노? 이래 돼버리면, 내가 어떻게 저런 장모를 만났노? 이래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장인 없이 장모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자리가 장인 없으면 내가 엄마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에너지를 내 주위의 오행을 건강하게 두는 거. 내가 건강한 인자가 되어주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목화 토금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 친척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 없고 자식 없고 뭐 형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갤럽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딸 많은 집에 이혼율이 많을까요? 딸 작은 집에 이혼율이 많을까요? 예? 딸 많은 집에 이혼율이 많습니다. 예, 딸 많은 집에. 딸 많은 집에 이혼율이 많은 이유는 한 번 어긋나 버리면 그 밑에까지 전파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힘이 셉니까? 안 많습니까? 내가 수면, 나의 형제들은 전부 다 수죠. 전부 다 수가 됩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관계는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라서 우리의 성인들은 부부지간에 서로 존대를 써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싸울 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예를 들어서 마누라 보고 어디서 그런 게 안 나? 누구 집에서 그렇게 안 나? 너가 그걸 가르치더나? 그럼 씨발로만 니 잘났다. 니는 너희 애비한테 그리 배웠나? 그런데 말을 삼가 조심하다 보면
말을 예쁘게 하려면 일단 마음에서 한번 걸러야 되죠. 욕이 존대로 한번 걸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럼 거기서 받는 것도 당신도 뭐 만만찮아요. 뭐 이래 싸워야 된단 말이지. 그래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지만 에너지상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여자는 남자를부터 그걸 받는가로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우리는 이 오행이 돌아가는 게 남자가 생한 화를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목생화 바깥에 나가서 식상입니다. 식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활동해가 버린 걸 갖고 지가 먹고 삽니까? 안 먹고 삽니까? 반대로 이게 여자가 되고 남자가 돼도 관계는 없어. 여자가 활동하면 이 역할이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오행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어지간한 관계에서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가 깨지고 나면 우리가 자전기 바퀴로 보면 무너지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오행을 공부해서 상생, 상극을 저번 시간에 했지만 그냥 단순히 목생화, 화상토, 토생금 또는 목극토, 금극목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는 답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요 22자만 공부하면 된다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누가 이 표를 이렇게 붙여놨어. 누가 이제 칠판 정리를 해놨는데 오전 수업 끝나고. 그래 더 보면 이 사람은 역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구나. 누가 칠판 정리를 했든지. 왜? 출발이 자서부터 오든지 인에서부터 오든지 이래야 돼. 그리 막 그냥 구성상 여기 한 게 없으니까 이래 만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이게 공부하는 놈이 칠판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오행을 이제 개별 개체인 천간지지에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 보면 26페이지 이 26페이지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려 해갖고는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이해를 하는데 너무 그 이해 잘 됩니까? 너무 살리면 안 되죠. 자기가 화면 화부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와이프를 보니까 목이면 목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자식을 봤는데 토가 나오면 토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걸 보시되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그 마음을 안 잊으시면 돼. 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화두인데 화라는 놈이 내가 화거나 내가 목이면 간목이라는 에너지로 적어도 일주일을 버텨보셔야 돼.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계절의 간목은 어떨까? 한겨울의 간목은 어떨까? 여름의 간목이면 지금 땀이 날까 안 날까? 더울까 추울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맛에서도 느끼고 소리값에서도 느끼고 특히 그 오지에서 우리는 이 오행의 에너지를 잘 느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5가지 생각 중에 평소에 화냄, 기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생각, 질투, 슬픔, 공포, 놀람 어떤 게 주력 에너지로 많이 쓰십니까? 기쁨. 예, 기쁨. 기쁨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 이거 이제 뭐든지 과음은 병입니다. 화기의 부조화. 기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데 화기의 부조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시기질투가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토의 에너지가 깨진 거예요. 제가 나무가 4개인데 토가 2개거든. 그리 항상 제가 작다고 불평불만할 것이고 마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와 내한테 많이 안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무로 볼 때 흙은 재물이 해당되니까 아버지요 재물이요 처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3가지로 토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시기질투가 많아. 그 여러분들이 잘 놀고 내를 왕따 놓으면 삐끼가 수업이 엉망돼 부는 기라. 그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평소에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에너지는 뭔가? 그러면 어느 에너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 질투가 많은 사람은 뭐가 오겠어요? 위장병, 위암, 위궤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까지 추적해 가는 것도 사실은 이 오행에서부터 출발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명리 공부를 10년, 20년을 하고도 그 사람 병을 못 찾아내요? 그건 다른 공부가 있는 줄 알아. 아니다 말이야.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오행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5가지 오행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천간지지에서 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목기는, 갑을목은 무기토를 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극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2개의 싸움에서 보면 무, 갑, 우리가 극하는 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충이라 하는데 이 충하고 극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충, 벌레 충자인데. 갑목이라는 놈이 무토를 깔아가 물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 말이 좀 흉해서 그렇지 균형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무갑충. 그 다음에 기을충.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와 갑기 합토라는 말이 있어. 갑하고 기는, 요 갑은 나무죠. 기는 흙이죠. 그럼 목극토 하죠. 그런데 왜 요놈은 요놈을 극하고 요놈은 요놈을 극하는데 요놈은 요놈하고 합이 될까? 답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냥 무갑충, 기을충, 갑기합토 이래 외워봤자 말짱 도루묵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싸울 때는 끝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싸울 때도 싸움이라는 목적만 갖고 싸우지요. 그런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꾸 투덜거리고 자꾸 뭐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 어릴 때 여러분 짝지 이래 있으면 머리 건드리고 앞에 여학생 머리 건드리고 하죠. 진짜 싸우고 싶어서 그럴까요? 뭐의 전초전입니까? 그렇지. 근데 어린 애들로 보면 좋다는 자기 표현의 전초전이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뭡니까? 붙어먹기 위한 전초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하는 마음도 충이라는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옳은 일로라도 길 가다가 여자하고 싸우면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집니까? 남차 보고 쪼다새끼를 합니까? 어지간하면 남자가 그래서 안 싸워야 돼. 피해가야 돼. 여자끼리 싸우면 우리가 들어보죠. 누가 옳은 년인지 그런 년인지. 남자끼리 싸우면 어떤 새끼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여자 남자가 싸우면 그 장면을 우리가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행은 우리가 배우기를 목극토라고 배웠지만 그 극을 하는 데에서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한다. 그런데 요놈하고 금방 붙어묻다 했어요. 그죠? 갑기합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갑기합토에 붙어묻다 하자. 지가 붙어묻어. 그러면 이놈하고 왜 못 붙어묻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상상력이 나와야 돼. 무진한 상상력. 자, 생각해 봅니다. 극하는 놈이 힘이 센 놈이죠. 힘이 센 놈이 양기일 때는 합이 됩니다. 근데 극하는 놈이 음일 때는 이 관계는 정상적으로 합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인생의 메시지를 남기죠. 여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어른들이 한 말이 뻥이 하나도 없어. 인생을 많이 사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년아, 니 좋다고 쫓아가봤자 답 안 나온다. 니 좋다는 놈하고 살아라.
돈이 많든 작든. 그게 인생의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요번에 그런 일이, 이거는 이제 방송을 나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삼성가의 딸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재벌이라는 걸 떠나서, 같은 부모, 또는 자식의 관계로 보면, 정말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 아닙니까? 그죠? 뭐, 사고사도 아니고. 자, 그럴 때, 왜 안 이루어졌겠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대부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를 쟁취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여자가 힘을 가지고 남자를 쟁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막 그런 기회가 온다 하면 얼마든지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락도 받아놨어요. 아무튼 자연의 이치로서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다. 극한 놈이 양기여야 된다. 그래서 이 합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놈은 또 합 못하고 외롭게 뒤집니까? 이놈을 또 극하는 놈이 있죠. 누가 극해요, 이놈을? 목은. 금이 극하죠. 금 중에서도 어떤 놈하고는 또 그러면 합이 이루어지겠어?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학생들 최고다. 자, 이놈으로 보면은 극하기는 극하지만 이놈은 이놈을 만나서 극을 하고, 이놈은 이놈을 만나서 극하는데 이놈하고는 합이 안 되는 거 알겠죠? 극하는 놈이 음이니까. 요거는 극하는 놈이 양이니까 경을 합금 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극하는 놈이 힘이 세가 집적 걸릴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게라. 반대의 에너지를 극할 때는. 그래서 남자는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 그럼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디 가서 소출 없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트 가서 부킹 됐는데, 아이 씨부린 여자가 부킹에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뒷거리가 잘 되는 거는 조용히 막 입 다물고 있는 게 잘 될까요? 우리 남자 여자 3대3 미팅을 한다. 주선회가 막 지키는 거는 소득이 없어. 강해 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쪽으로 화살을 안 쏩니다. 그래서 일단 무식한 척하고 입에 자꾸를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갖 사람들이 똥파리 날파리 다 나타나 붙는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힘이 센 척을 할 경우에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이 하살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특별한 케이스는 반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오행의 관계란 개별로 들어가면 목기 자체가 토기를 극하고, 화기가 금기를 극하고, 토기가 수기를 극하고, 금기가 목기를 극하고, 수기가 화기를 극하는 한 개의 생과 한 개의 극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합과 충의 관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뒤에 이제 공부까지 여러분들이 진도가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금방 이 원리, 아까 우리가 가족 계보도를 찾는 거 하나를 알면 두 번째로 응용하는 생각, 추리력,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배운 걸 개별적으로 적용을 할 때 그 중에서는 음양이 다르고 양기가 음기를 극하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합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난자가 어떤 정자를 받아들인다? 전혀 다른 놈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놈이 지하고 가장 다른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내 엄마죠. 이거는 내 자식이죠. 그죠? 이거는 지가 이기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 여기 나오는 거야. 어떤 놈이 가장 다르냐 말이야. 이 간목이 가장 다르다. 새롭게 느껴져요. 자기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이 이루어지고 자연의 이치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 여기서 다 같이 해봅니다. 갑은 어떤 놈을 급합니까? 무갑충. 따라해봅니다. 무갑충. 희열충. 병경충.
신정충, 무임충, 기계충, 천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합을 보면 요거는 누구하고? 갑기합토, 경을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요 놈은 또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절을 딱 접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반절을 떼서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요걸 반동가리를 딱 접어서 요 놈을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전부 다 합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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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4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 24페이지 밑에 보면 겉이 화려해지면 속은 공허해진다. 이 말이 우리 음양 공부의 기본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뭐라? 미는 어떻다? 네, 와방명할까요? 예? 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다고요? 피니까. 자, 상식에서 우리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전부 바뀌어서 우리가 여자는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남자는 아주 멋진 남성이 한번 돼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공인들 내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이 롱런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대부분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면 내적으로 갈고 닦는 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거로 모든 인생 살아갈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저 보면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예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적으로의 공허함 때문에 사실은 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있겠지 싶어서 날파리 똥파리들이 안 붙고, 붙을 때는 한목에 와 붙고, 없을 때는 꼭 바닷가에 여름철 되면 개떼같이 몰렸다가 겨울 되면 날파리 새끼 하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름의 바다는 절기로 오지만 겨울의 바다는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와요? 시련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놈을 두고도 안 당해보셔서 모르신다고. 다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부부지간에 있을 때는 끝까지 우기셔야 돼. 끝까지. 현장을 잡혀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속이 단단해지면 겉은 부드럽다는 게 과일로 보면 복숭아 어때요? 씨가 단단해지고 여물어질 때쯤 바깥은 어떻습니까? 물러지죠. 홍합, 담치, 전복, 안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죠? 사랑사랑. 근데 껍데기는 어때요? 단단합니다. 속과 겉이 똑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토마토라도 그의 가해 거는 안을 지켜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 안과 밖이 다르다는 전제로 보면 그래서 조폭들이 겉으로는 어때요? 목이 없죠. 일단 정사각형의 애래가 생기도 속 내막을 보면 부드러워요. 단순하고 그 단순함을 지키기 위해서 겉이 강한 기고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아주 위해 보는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속의 강단은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칙은 여러분 언제 캐야 된다? 왜?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기라. 여러분들 아들 집에 가갖고 이제 아빠 칙은 언제 캐야 돼? 겨울에 임마. 왜?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칙은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잎입니까? 이 나무의 작용을 아셔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습니까? 목화의 에너지에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차 있죠. 한겨울이 됐습니다. 여기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나무 얼어 죽나 안 얼어 죽나? 나무도 생각이 있단 말이야. 나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개가 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 이 풀보다 못한 놈, 이 나무보다 못한 놈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진퇴를 모르면.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나무는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낙엽을 지는 거예요. 허허실실전법이라. 그래, 아무것도 없는 척 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뿌리로 담고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냇가에 흐르는 물이 가장 좋은 겁니다. 찬물을 달여 먹어도. 이 수액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 칡을 캐무야지. 여름 돼 보면 칡이 전부 다 물이 올라가 있는데, 끈집봤자, 단물 다 뺏는 거. 그래 되잖아, 그죠? 칡 하니까, 와, 그게 막, 진짜 그 차를 찍은, 이 씹으면, 그죠? 씹으면 씹을수록 이만한 게 작아지면서, 마지막에 태고만 받으면 되잖아, 그죠? 하여튼,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글이, 우리가, 겉이 화려할 때는 내부적으로 부족하기 쉽고, 내부가 단단할 때는 겉을,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삶으로 보면, 열심히 살 때는, 바깥에서 이 화려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치장할 시간이 없죠? 돈 벌 때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게 끝나면 그때부터 즐기지 않습니까? 때깔도 즐기고, 폼도 즐기고 이러는데, 내가 횟집을 차렸다. 365일 따야 되는데, 그 금반지 끼고, 비싼 시기 1억짜리 끼봤자, 고무장갑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기와 세의 크기, 강약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왜 명리학이 이 22자의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 발달된 컴퓨터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손, 상상력을 거쳐야 되냐면, 그 가중치를 판단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를 놓고도. 정답은 없어요, 사주는. 뭐가 정답입니까? 살아본 지가 정답입니다. 더 다시 표현한다면, 명리학이라는 실학입니다. 실학입니다. 철학의 개념에서 좀 애매모호한 거는 실학적인 개념이고 똑같은 사주의 형태로 살아도 인간의 행불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딸을 잃고도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혹자에서는 재산 없어도 딸을 잃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 이 처자 권속을 버리고 명예와 부를 버리고 가서 인생이 뭔가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또 사주에 걸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내가 선생을 잘 만나니 못 만나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제자들이 제대로 된 걸 만나니 못 만나니 고민하는 거. 내가 왜 이 종파로 갈 수밖에 없겠나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미 그 단계로 가지 못한 분이야.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주로 봤을 때 속세에 있을 때 내가 부모 잘 만나니 못 만나니 육친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처자 권속을 버리고 간 사람한테 이 사주 나부랭이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버리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증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쓸까의 문제에 대다수 환경 요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환경 요인이고, 아울러서 경향 곡선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모든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맞으면 기신긋딱하고, 쪽에 틀리면 개틀나무도 아니닥하고, 지가 잘 알아 쓰면 되지. 그리 비싼 소고기 먹고 살찌는 놈이 있는가 하면 소고기 먹고 얹히 가지고 토해내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술 먹고 기분 좋게 놀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 먹고 개나발 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26페이지. 범호의 에너지를 조화로 보면 생성, 성장, 조화, 수렴, 잠복하는 거,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글자로는 어떻게 되고,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천간 지지를 오행에 맞추어서 이제 적용하는 걸로 공부가 이어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오행의 문제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게 아니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수한 학생들로 이제 선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다음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잠시 숙제를 한번 내보고 오늘 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대가 나가보니까 끝에 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뜨그치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잘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